보고 있는데 그죠?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네, 이렇게 옆에 계신 목사님이랑 같이 10대를 보냈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알고 온 거 아니고요. 뒤에 계시는 부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걸 한 달 전에 부탁하셨는데 제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을 하는 것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많이 조심스럽고 제가 말한 대로 살아낼 수는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저했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부장 선생님께서 저의 부장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한 달간 매일매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지금도 써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저는 학부는 기독교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 지금 박사로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사실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께서는 진로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의대를 준비하다가 하는 친구도 들었고 저도 의대 2년 준비하다가 저 삼수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결론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또 다른 영혼을 만지는 의사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바나나 우유 사줄게. 자,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대한민국 아줌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공감을 할까?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끌어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진로 수업을 거의 한 14년 했는데 여러분들 자유학기제 다들 보내셨죠? 되게 좋아요. 딱히 앞에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 예빈이? 혜빈이? 고마워 대답해줘서. 나도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네, 지금 작년에 20대 때 20살이 된 친구가 자유학기제가 첫 도입이 되어서 많은 정보들을 10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진로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고3은 경험했죠, 그죠? 지금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2025년에 아이들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유학기제를 1학년 때 경험하고 3학년 때 경험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대학을 제대로 보내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해봐요. 여기 고3들 손 번쩍. 오, 예쁜 머리 색깔을 하는 걸 보고 고3인 걸 알았어. 무슨 색깔이야? 색깔이? 미안해요 질문해서. 애쉬 그린? 네, 여기 염색한 친구 예쁜 친구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학교에서 잘릴까봐. 애쉬 그레이. 제 10년 전에 애쉬 그레이를 한 친구랑 그때 찜질방에 있었거든요. 찜질방에서 애쉬 그레이 염색했다가 하룻밤 잤더니 걔가 흰머리가 되었어. 그래서 고열에 주의해야 해요. 되게 해보고 싶은 색깔인데 학교에서 잘릴까봐 못하고 있는. 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두피가 아팠을걸요. 그죠? 그치. 몇 번 뺐어? 2번? 4번. 저 엄청난 노력 끝에 만들어낸 색깔이. 그래서 비난하면 안 돼요. 예쁘다고 칭찬해줘. 그죠? 본인 되게 두피가 아팠을걸. 몇 번째 제일 아팠어요? 마지막에 거의 맞죠. 죽음의 순간을 보내면서 저 색깔을 맞이해요. 혹시 어머니세요? 아니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아이들의 색깔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노란 머리도 쉽지 않았을걸요. 그죠? 예쁜 아가씨, 카페 아가씨. 맞지. 염색이요 아모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 근데 우리가 제가 뭐 얘기하다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고3 질문하다 이래 됐죠. 자기가 준비하는 대학의 진로가 마음에 드세요? 나는 여기를 꼭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자, 애쉬 그린의 친구 대학을 선택하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저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의 대답이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학교에서 중도 이탈하는 아이들도 30% 정도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보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탈을 할까? 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전부 다 바닥 보고 있죠. 선생님 이 PPT 안 보고 할 거예요. 저는 교실에서도 저 안 보면 저 맨날 쳐다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재밌어야 되잖아. 1시간 앉아서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저희 학교도 한 달에 한 번씩 채플이 있어요. 혹시 이사벨 중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없어요? 이사벨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없어? 채플 드리죠? 재밌어? 저 정도는 성공한 거.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 듣는 우리 지상환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재밌지 않잖아. 솔직하게. 자, 눈빛으로만 대답해도 돼요. 지상환 목사님 설교가 절대로 재밌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도 재미가 없었어. 정말로. 근데 되게 성실하고 목사님의 최대 장점은 공감 잘하고 성실하고 가끔 엉뚱한 공감도 많이 하지만 되게 목사님의 강점이거든요. 근데 설교가 재미없잖아. 근데 주일에 와서도 그 설교를 듣고 학교에서도 우리 남중 아이들이 듣는데 내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날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보내는 여러분들의 이 한 시간을 제가 귀하게 만들어드리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나와 눈을 마주쳐서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질만능주의 시대라는 생각에 공감해요, 여러분들? 해요. 자, 10년 뒤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거다, 손 번쩍. 진짜? 자, 20년 뒤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거다, 손 번쩍. 진짜? 저 뒤에 손 안 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제가 10대 때 이 질문을 들었어요. 10년 뒤에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있냐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의 저한테 질문은 원래도 고민이 많은 여잔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나요? 예쁜 색깔 좋잖아. 선생님 아침에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나 고민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예쁜 티 반지를 껴봐야지 하고 반지도 꼈어요. 명품이에요, 명품. 자, 그렇게. 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꼈죠.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다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물질만능주의가 옳을까요? 자, 지금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이면 주식 얘기 하시나요? 하세요. 혹시 집이 두 채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2학년 1반의 반장의 꿈이 뭐냐면 아랍에 땅을 사는 그 꿈이에요. 10년 뒤가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기름을 쓰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지금 전기차, 수소차 나오고 있잖아. 앞으로 기름을 안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다른 나라의 땅을 사자. 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물질 맞는 줄. 그 친구는 우리가 보는 40대인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맞죠? 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걔 꿈은 그게 아니래요. 이따가 강의할 건데 그 친구의 꿈은 땅을 사는 거. 자, 해볼게요. 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A4지 한 장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실래요?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혹시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림 그려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없어요. 제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강대상에 서지 않고 여기 있을게요. 자, 네. 보이나요? 자, 제일 앞에 있는 도형이 뭘까요? 우리는 다 고등교육을 배웠습니다. 여기는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그 옆에는 뭐예요? S. 고마워. 제일 크게 대답해주고. 우리 꼭 바나나 우유 이따가 나눠 먹어. 자, 그 옆에는 네모. 그 옆에는 삼각형. 세모를 안 하네. 우수한 아이들이네요. 삼각형. 자, 요 도형을 그릴 건데 사실은 요 A4지에다 낙서하지 마. 자, 이 친구 낙서했어. 여기에다가 볼펜이 안 나오나 해서 자, 그러면 요 모퉁이에다가 자기 볼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안에다가 도형 가득 채워서 네모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낙서를 대신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도 뒤에다 하세요. 자, 요 전문용어로 이걸 틀이라고 합니다. 틀. 알아들었습니까?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하시면 좋습니다. 하세요. 애들 하시는지 뭐 안 쳐다보셔도 되고 우리의 언니 오빠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자, 했습니까? 자, 이렇게 틀을 그리셨으면 저기에 있는 동그라미 S, 네모, 세모의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마음에 드는 도형이 혹시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 한번 해주세요. 아, 있어요. 자, 한 개를 선택해서 세 개를 그려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 도형 어느 곳에든 그려보십시오. 네, 한 개를 선택해서 세 개. 자, 이 친구도 여기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자, 다 그렸습니까? 뒤에 선생님들도 그리셨습니까? 이게 CGRP라고 하는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얼마나 앉아 있을까라고 하면서 합니다. 혹시 뒤에 선생님들 중에 어머니가 계시는 분? 없어요? 다행히. 다행히 있으면 내보내려고 했죠, 제가. 저도 다녀가서 알거든요. 우리의 중고등부에는 엄마들이 다 뒤에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때 다 내보내요. 귀찮아가지고. 맞죠? 싫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 자, 저 상담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원칙은 비밀보장입니다. 상담은 무조건. 아시죠? 이 공간을 딱 나가는 즉시 혜빈이가 원래 이런 성격이더라 이렇게 구형 모임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혜빈이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재밌고 즐겁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그라미를 선택하셨으면 S, 네모, 세모의 세 개의 도형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아서 알아듣죠 지금? 자, 그러면 그 도형들을 한 개씩만 그려보십시오. 오케이. 한 개씩만. 이 중에 또 세 개 그리는 아이가 있다. 질문이 있다. 네, 질문하세요. 크게. 아까 그려놓은 거 안에다 그려주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어이구 똑똑한데 회장이죠? 아닙니까? 제가 회장 이름도 아까 보고 왔는데 옛날엔 진짜 이름 잘 외웠는데 이제는 입력 후 출력이 아니고 입력 후 탈락이에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얼마 전 아니고 10년 전에 출산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기억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이름 기억한 게 천재 같았어요, 사실 아까. 자, 해볼까요? 여기 네모 그려놓은 친구도 있고 동그라미 그려놓은 친구도 있고. 자, 나는 동그라미를 그렸다. 세 개를. 못 노는 친구들이 아닌데 교회가 싫구나. 그지? 반응 좀 해줘볼래? 요렇게. 아니면 눈빛으로 깜빡깜빡. 자, 동그라미 유형은 말 그대로 되게 다혈질의 성향들이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사실은 MBTI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더 다양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 공간이 적응되지 않아서 떠들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들도 손 드셔도 됩니다. 난 동그라미가 마음에 들었다. 손 번쩍. 난 동그라미다. 보십시오. 확률적으로 나를 도와줄 친구가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여기가 지금 정글 같아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 데리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춤추자고 하면 춤도 잘 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모. 저 민영기 선생님은 세모 그릴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담즙질의 성향입니다. 담즙질. 자기 주도형의 성향의 사람들. 누가 내한테 잔소리하면 되게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근데 이 내 맘대로보다 더 내 맘대로 가고 싶은 성향이 S인데 S 손 번쩍? 없네. 우수한 집단입니다. S가 많으면 사실 되게 목사님 힘들거든요. 봐봐요. 동그라미도 굴러가. 잘 굴러가죠. 아주. 아무데나 가서 잘 박혀있을 거라고. 세모도 안 굴러갈 것 같지만 굴러간다고. 그죠? 네모도 안 굴러갈 것 같지만 굴러가.
그런데 중요한 건 S는 굴러가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 S가 많죠. 명절날 가족들이랑 모여야 한다, 안 모여야 된다, 동그라미들. 자, 이렇게 모여야 된다, 동그라미. 안 모여도 된다, X. 네, 안 모여도 된다. 명절날 가족들과 안 모여도 된다. 안 모여도 된다. 지금의 10대는 또 그렇구나. 자, 가족 명절날 엄마가 안 모이면 잔소리 안 합니까? 전 시집가라 그래서 안 갔는데. 자, 그 다음에 네모. 이 친구들은 되게 규칙적이고 원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고. 속도 빨라요. 맞죠? 친구들이 답답하다 하지. 동그라미 친구들이 되게 개짜증 낼걸, 저 친구가. 맞죠? 내가 뭐 하자고 얘기했는데 입만 느릴걸. 맞죠? 자, 고개 끄덕끄덕 아니. 맞죠? 자, 세모들은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예요. 맞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네모가 다 모여있거든요. 이 친구 둘이가 되게 많이 싸우면 저 친구가 그냥 가자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이 친구가 막 뭘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있어봐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임하가 그냥 대충 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옆에 동그라미도 같이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목사님 이 두 친구랑 재밌게 노시면 돼요. 이 친구는 안 와도 따라올 거고 성질에서 이 친구한테는 목적을 주시면 될 거고. 네, 그래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한 이유가 제가 동그라미가 사실 많기를 바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가 많아요. 근데 동그라미들이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에요. 인정. 우리는요. 자,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 뒤에 계신 선생님들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었죠. 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저희 진짜로 9시에 목사님과 저희 모여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10대들에게 9시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하죠. 대답은 아니지. 침묵으로 눈빛으로 일관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연산동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맞죠? 9시 되면 불빛이 막 켜지거든요. 연산 로터리. 안 그런가요? 전혀 공감되지 않는 코로나여서 요즘 불빛 안 켜주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 동그라미들은 사실 더 유혹도 많고요.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동그라미가 클수록 에너지가 커요. 사실은. 지금 방금 둘이서 눈빛 주고 가는데 네가 동그라미가 더 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는 리더를 하죠. 맞죠? 동그라미가 클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동그라미는. 네모는 도형 틀 안에 그려져 있는 이 친구는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향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자, 박사한다고 했잖아요. 경상남도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부모교육 블로그 글 써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머니께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밝은 사람이 있지만 교실에서 어두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밝지 않은 친구를 보고 밝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안 밝으니까. 맞죠? 체육 좋아해요. 축구는 좋아할걸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축구는 좋아하지만 남이 시키는 축구는 재미없죠. 네모는 외향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 자체는 체육 시간을 뺏어가면 세상이 쪼개진 것 같더라고요. 맞죠? 제가 수업을 바꿔도 절대로 체육 시간과 바꾸지는 않아요. 저의 하늘이 내려준 명령과 같이 남자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뺏으면 제가 세상의 적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네모들에게 그렇지만 앞으로 무대에 억지로 끌어낸다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앞에 세우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아이예요. 근데 이 세 명은 괜찮아요. 제가 마음껏 망가뜨려도 괜찮은 두 아이예요. 그렇지만 네모는 망가뜨리면 오늘 저녁에 일기세. 목사님 뭐 그리셨어요? 자,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목사님? 저 동그라미. 진짜? 제가 본 목사님은 네모거든요. 근데 안 그렇구나. 여러분들과 노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의 숙제는 목사님 춤추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잘하실 겁니다. 동그라미들은 사실은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이 동그라미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미없는 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40인 40세 제가 40명이 있을 거라고 큰 착각을 하고 왔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40명이 40가지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때처럼 뭐 하나 정해놓고 따라오라 그러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맞죠? 요즘 그 학교의 아이들한테 제가 뭘 사탕을 사주면 다 각각 골라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바나나 우유 사주겠다 그러면 빙그레부터 메일 우유까지 다 골라요. 안 그래요? 착한 아가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색깔대로 해요. 자, 물어볼까요? 나는 요 뒤에 나와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가 좋아하는 겁니까? 자, 한번 물어보지. 나는 방탄소년단 좋아한다. 소녀 선생님 계세요, 저기. BTS에 누구 좋아하세요? 지민이요. 우와, 네. 저는 사실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다 예쁘게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눈을 부라려요. 누가 더 잘생겼다고 막. 침대소년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예쁘게. 안 그런가요? 근데 저 옆에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손 번쩍? 선생님 재밌으셨어요? 예. 재밌었어? 딱히? 자, 오징어 게임이 재밌었던 사람. 봐봐. 이것도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지금은 40명이 40개의 색깔을 다 내고 40명이 40개의 말을 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뒤에 또 있어요. 혹시 수우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창원에 저 공연에서 갔어요. 제 좋아해서 아니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네. 저 수우파의 역할이 뭐였냐면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춤을 만들어줬잖아요. 저 친구들이. 음지에 있었던 저 친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저들의 역할도 굉장히 소중함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밤에 뭐 보냐면요. 여러분들 싱 어게인 봐요? 나만 보나요? 가끔씩 봐요. 선생님들 뒤에 싱 어게인 보세요. 풍류대장은 보세요. 저 되게 TV 많이 보는 여자 같죠?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제 남편 팔게요. 저는 뭐 좋아하냐면 저는 강철 부대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보냐면 더 솔저스 자지 않고 봐요. 금요일 저녁에. 네. 왜일까요? 그거 보고 사실은요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되게 웃기죠. 자, 계속 보여줄게요. 혹시 게임하는 사람? 나는 롤을 좋아한다. 손 번쩍.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뭐 씁니까? 저요? 샤코. 그럼 노동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롤을 이해하면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 돼. 굉장히 롤을 하는 아이들이 사실 미쳐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오타쿠 같은 아이들이 사실 많아.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엉덩이로 노동을 해야 돼요. 저도 있거든요. 이해해보려고 시작했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피파 아이디도 있었거든요. 나 축구 남자애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파라과이에 해외 봉사 2년 나가는 동안에 막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풍류대장 보면서 좋아하고 풍류대장 저만 봅니까? 네. 자, 그래서 당신의 아이디는 당신의 그거는 몇 번째 있습니까? 없어? 네. 요게 롤 캐릭터예요. 제가 다 모아봤죠. 혹시나 한 명 있을까? 한 명 딱 얻어 걸렸네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친구는 뭐 하고 놀아요? 피파하고 놀아요. 피파 네임은 뭐예요? 피파에서 사용하는 네임은? 내가 도전장을 던질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복순이었어요. 복순이.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모아봤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매체들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각양각색대로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의 10대들에게 너 뭐 좋아해? 라고 하면 일관된 반응이 사실 잘 없어요. 교실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는 사람 손 번쩍? 대부분 안 하죠. 수업해? 뭐 해요? 진도 나가요? 남은 거? 몇 학년이에요?
아, 2학년 해야지. 고2는 고3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합니까? 하는 쌤들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놀아. 맞죠. 지금 이 시기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할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시키게 해요? 자습? 아니. 설명. 아니. 전 뜨개질 사와가지고 지금 그 소아암 한우 모자 기증시키려고 아이들한테 노동시킵니다. 네. 제 머리가 지금 조금 많이 길었는데 그 작년에 제가 복직을 했거든요. 애 휴직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길었다가 똑단발 딱 잘라가지고 25cm, 30cm 해가지고 소아암 한우들한테 기증했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왜 했었냐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 없으면 노동하자 이렇게 뜨개질 하는데 그랬어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창원 남중 머리 기부하며 제 사진 정면에 쭉 떠요.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과 같이 길러진 머리. 혹시 작년에 고1 친구들 학교 언제 갔던 거 기억나요? 6월 1일에 학교 갔어요. 그동안에 머리가 진짜 귀신같이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라서 소아암 한우들한테 기증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다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잘랐어요. 너가만 잘라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 머리 갖다가 그 공양미 300석에 저의 머리를 잘라서 먼저 기증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학교 한 5명이 같이 기증을 했었어요. 조금 의미 있는 일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40인이 40색깔을 다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러져 있고 교실에 가면 머리가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머리 자르자고 말 못하는 이유는 제 머리 자를 게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너가 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 머리를 잘라서 같이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막 사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안 좋아요? 맞죠? 질문해봐요. 돈이 있으면 뭐가 좋지?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즐거워요? 진짜? 축복받은 교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 한번 쳐다볼래요? 저한테 눈빛으로만 대답, 선생님들 실망할까봐 대답 못하는 거지. 목사님 실망할까봐. 교회 생활 재밌어요? 혹시 이 핸드폰 만지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네. 저희 7세도 이것만 보면 관장하는데요. 뭐. 제가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뭐라 엄마 언제 갈 거야? 요거 하려고. 제가 2시간의 헬게이트를 열어줬거든요. 여러분들 만나고 오는 동안 요거 해라고. 이 세상은 엄청난 세상이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는 세상이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있는 세상이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와 같은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재밌어요 지금 제 얘기가? 진짜? 오 사기꾼인데. 자, 그 뒤에 친구 들을만 해요. 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즘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출애굽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맞죠? 출애굽 이야기가 뭐예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못한다. 어쩌지? 진짜? 대장이 누구였어? 참 대단한데. 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번쩍. 혹시 그럼 난 전도돼서 왔다. 아무도 없죠. 저희 교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고등부에는 또 이런데 그 이단에 되게 열광하는 아이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천지의 전도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천지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도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지 라고 짚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 밑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자, 나는 밖에 가서 예수 믿는다 얘기해요. 질문해봐요.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되고. 저희 때는 했어요. 저는 했어요. 그런데 되게 부끄럽고 되게 미안하지만
지금의 저희 아들에게 제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해보고 있어요. 언론에 비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코로나였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저희들이었고 지금 모여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이었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말 기억나요? 제가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입술의 열매로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서 제가 앞에 감히 서는 게 참 두렵다고. 그래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날 설 때마다 제가 먼저 살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젠 감히 그런 말도 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저는 7세의 아들과 4세의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게 저의 사명이고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게 저의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자, 가볼까요? 자, 이 되게 내가 70년생이라고 속이셔도 되고 내가 2000년생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질문해 볼게요. 몇 년생이야? 05년생. 2000년대생이구나. 자, 저는 80년대생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90년대생 계세요? 있구나. 자, 올라갈게요. 90년대생 선생님의 꿈은 뭐였어요? 저 어릴 때는 변호사. 변호사. 저 때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적어놨죠. 찾아보시면 조벽 교수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10대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공무원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넘어갈게요. 자, 80년대생 혹시 있으세요? 뒤에 선생님 중에. 자, 선생님의 꿈은 뭐였어요? 과학자 대통령. 저도 그랬어요. 전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자, 70년대생이 대부분이 혹시 60년생도 70년으로 합류하십시오. 자, 70년 선생님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저요? 네. 대통령이요. 그 옆에 선생님은요? 왜요? 이 웃는 분이 되게 웃기지만 그때는 이런 게 꿈이었어요. 자, 그 옆에 선생님 혹시 꿈이 뭐였어요? 영부인이요. 영부인? 혹시 둘이 부부세요? 봐봐. 뒤에 선생님들은 깔깔깔깔 웃어주는데 너네는 눈길만 웃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줌마여서 그런가 봐, 얘들아. 자, 네. 맞아. 잠깐만요. 핫스파링 켜서 내가 뒤에 인터넷 기사를 봐야 해서 키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인터넷하고 몰래 하고 싶은 친구는 4783 쓰면 무료로 뜹니다. 쓰셔도 됩니다. 왜? 제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커서가 안 보이지. 우리 아들 요거 좀 잡아줄래요? 내거 막 제끼지 마봐. 잠시만요. 이 마우스가 안 잡을까? 마우스 뽑을까요? 목사님 탑 포인트 주셨는데 제가 아줌마라 했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래요. 자, 커서 생겼습니다. 전화가 안 걸었는데 아주 되겠네. 자, 혹시 인터넷 몰래 하고 싶은 친구들은 키셔서 하셔도 됩니다. 야동만 안 보면 됩니다. 여기서 야동이라면 야구 동영상이에요. 야구 동영상. 자, 가봅시다. 70년 영부인 선생님 일어나셨고 영부인 선생님 뒤에 선생님 꿈이 무엇이었어요? 과학자. 자, 뒤에 부장 선생님 꿈은 무엇이었어요? 자, 옆에 선생님은 몇 년생입니까? 70년대생입니까? 꿈이 뭐였어요? 봐봐. 저 세대의 꿈이 다 뭐입니까? 안정되고, 이렇게 원대하고. 네, 그 앞에 선생님 빠지면 자, 섭섭하니까 할게요. 꿈이 뭐였어요? 저는 약사예요. 약사. 자, 목사님, 꿈이 뭐였어요? 잘 사는 거. 저 10대의 꿈인데, 지금. 자, 가볼까요? 여기 젊은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꿈이 뭐예요? 강남 건물주 봐봐. 자, 가봅시다. 요즘 아이들 20대의 꿈이 그래요. 건물주. 이 친구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정답을 얘기한 거야.
제가 지금 뒤에 그 선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 뒤에 아가씨는 꿈이 뭐예요? 봐봐. 자, 서울에 땅 사는 거. 자, 큰일 났네. 자, 그 뒤에 아드님은 이하요. 부장. 자, 그 뒤에 공주님 핸드폰 핫스카님 켰습니까? 자, 꿈이 뭐예요? 변호사. 간호사. 어머니가 원대하신데요. 우리 아들의 꿈은 뭐냐면 뭘까요? 7세의 우리 아들의 꿈은 경찰관. 우리 아들은 경찰 제일 싫어해요. 내가 뭐만 잘못하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 경찰 친구가 많거든요. 영상 통화로 경찰한테 넘겨주는 거야. 뭐 잘못하면. 우리 아들은 경찰이 호러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의 꿈은 뭐냐면 메카드 볼에 나오는 그 메카드 섹터가 우리 아들의 꿈이에요. 10대의 꿈이 방금 전에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 부자, 지금의 10대들의 모습이에요. 자, 선생님 원래 요 강의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가 공무원을 꿈꾸고 모두 다가 부자를 꿈꾸면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쳐다봐 줄래요?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에 엄청난 시장을 준비하는 이제 경제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어가는 중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 아니, 나의 10대들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뒤에 강남의 아가씨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보이는 거죠.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가치. 근데 성경에는 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선생님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죠?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도 14년, 15년 돼서 퇴직하신 분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예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한 달에 꼬박꼬박 한 350에서 400 정도 통장에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세요. 연금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좋을까요? 1년 정도는 되게 행복했대요. 여행도 다니고 즐겁고. 지금은 일할 곳이 없어서 참 심심하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치 중에 하나죠. 일해서 느끼는 즐거움. 자, 한국인들한테 제가 또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왔거든요. 제가 말하면 거짓말같이 보일까봐. 자, 코리안 히스토리 해가지고 왜 안 뜨죠? 목사님 화면이 안 떠요. 신문기사가 안 떠요. 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물질적 풍요가 1위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17개의 국가에 조사를 했더니 제가 핸드폰을 해도 된다 했더니 핸드폰을 다 꺼내셨구나. 핸드폰 넣으세요. 공주들 왕자들. 자, 안 나옵니까? 인터넷 기사가? 제가 다 말로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1위가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대답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몇 위에 있었을까요? 약간 하나 우리 사줄게. 3위에 있었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 이거는 우리의 모습 중에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르게 나타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1번 물질적 풍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번 아까 전에 건강. 3번 가족. 자, 나는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솔직하게. 자, 나는 건강이 중요해라고. 세 번째. 자,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나머지는 시끄럽다 하니까 제가. 자, 네. 요런 통계를 보았을 때, 방금 전에 춤추고 있는 게 제 딸입니다. 방금 봤어요.
우리 집 딸의 별명은 개망난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행동해요. 저렇게. 뒤에 아이보다 손가락에 역동성이 보입니까? 제가 뭘로 보입니까? 동그라미로 보입니까? 세모로 보입니까? 맞죠?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대장이거든요. 어떡하지? 목사님? 기사 안 뜨는 대로 갈까요? 그냥?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희 딸을 보여주자니 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젯밤에 입니다. 오빠야의 그 식판에 있는 걸 몰래 훔쳐먹고 오빠야가 화를 내니까 와서 억울한 듯이 일러주더랍니다. 둘째는 명확하거든요. 자,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열이거든요. 형제 서열. 여기도 한번 물어볼까요? 물질적 풍요가 중요한 이유도 형제 서열에도 있습니다. 자, 나는 첫째다. 손 먼저. 외동 아닙니까? 아니요.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우와, 힘들겠다. 자, 나는 둘째다. 그럼 손 안 들어나가야 되는 셋째입니까? 자, 손 내리고. 나는 셋째다. 몇째예요? 셋째? 엄마 애국자구나. 그 옆에 아가씨는? 외동, 내 외동을 질문 안 했구나. 자, 외동. 네. 외동들이 심리적으로 단단할까요? 안 단단할까요? 자, 질문해볼게요. 나는 심리적으로 누가 뭐라 말해도 패스할 수 있다. 패스할 수 있다. 외동이에요? 아니니까 그렇지. 자, 외동들은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달라 그러면 나눠줘.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한테 가서 한 입만 줘. 이렇게 하면 옆에 친구가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외동 아가씨 줄까요? 안 줄까요? 내가 맨날 나눠줬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지 마음이다. 그런데 외동은 제가 평상시에 나눠줬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에 상처를 받죠. 네.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빠야 밑에 딸, 동생 둘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없죠. 자, 둘째 중에 오빠야가 있는 사람 손 먼저.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없지. 오빠 맨날 때리지. 그치. 그 뒤에 아가씨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오빠랑 나이 터울이 많습니까? 2살이면 아닌데. 오빠가 멋있습니까? 네. 자, 오빠야. 자, 오빠야. 여동생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자, 아드님은 동그라미였습니까? 세모였습니까? 네모였지. 귀찮거든. 이 친구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오빠야가 저기 있다는 걸 알고 배려해서 대답을 했어. 저 친구는 귀찮았거든. 자, 여자는 방을 잘 치운다 안 치운다 아드님? 안 치우지. 자, 오빠야는 나를 데리러 온다 안 데리러 온다? 오빠야는 나를 저녁에 늦게 귀가할 때 데리러 온다 안 데리러 온다? 오. 오빠야 멋있는 사람 맞는데? 자, 네. 그렇게, 우리 목사님 잡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은 조금 많이 슬펐고 내년에 논문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사실 조금 생각했었어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들 남루한 사람이 이 공간을 들고 들어오면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환대할까요? 할까요? 질문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이곳을 들어오면 우리는 환대할까요? 자, 삐까뻔쩍 T반지라고 제가 거짓말했죠.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 설교하려고 쓰는 짝퉁. 이런 명품을 머리끝부터 두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환대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요즘은 다문화도 늘어가고요. 요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늘어나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학교가 전교생이 120명밖에 안 됩니다. 창원 남중학교는. 남고는 지금 500~600명까지 되는데 저희 중학교는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인구 감축의 아무튼 이렇게 정면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옛날에 둘 결혼해서 둘 낳아야 국가가 본전인데 둘 낳아서 하나 낳는 시대에도 안 되는 시대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0.9.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두 학급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문화의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이혼한 가정이 3분의 2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이 학교에 있을 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제 자랑이에요. 그 아이 저녁밥 이렇게 몰래 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주는지 모르고 있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숙제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싶은 숙제. 제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너만 잘라라고 말하지 못해서 제가 같이 잘랐다고 이야기했죠. 완전 똑딴 말이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집에 오지 말라고 막 울었어요. 엄마 아니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봐요.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물질 만능주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어떤 가장지와 어떤 모습은 우리한테 없는 거. 네, 생각해봐요. 계산을 다시 PPT로 갈게요. 자, 바꿔 나가야 될 거예요. 맞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재미없습니까? 목사님 가지 말라고 지금 문 잠가 넣었는데 지금 두 친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랬어요. 늦게 들어오면 교회 오지 말라고 문 잠가. 선생님들 그런 시대에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면 교회 안 오죠. 왜냐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우니까요. 그렇잖아. 교회 안 오면 얼마나 좋은 게 많냐고. 맞지? 목사님 혹시 차 빼달라고 전화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오늘 여기 10시 50분에 왔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설레임에. 근데 그 설레임보다 또 다른 게 뭐였냐면 혹시나 주차를 어디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또 붙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갈게요. PPT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1위가 물질적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벌써 1시가 다 됐어요.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더 길게 하라 그랬는데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3개 중에 뭐가 관심이 많아요? 주식. 3번 주식. 주식밖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비트코인에 돈 넣어놓으면 그래프가 막 올라간다 얘들아. 너무 위험하대. 셋 다 위험해. 자,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랑 동일한 질문입니다. 3가지 다 물질 만능주의에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에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원래 제 계획이 45분에 마치는 거였는데 시계를 안 보고 있었어요. 조옥이 있네. 자, 가볼게요. 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요? 저희 신랑이 나이키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 신랑이 나이키 신발 디자인하는 외국계 기업에 있는데 얼마 전에 신발 자체가 가장 늦은 속도로 변한대. 사람이 만들어야 해서. 혹시 나이키 신발에 관심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제가 싸게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연락 안 해요. 그냥 부끄럽거든. 근데 로봇팔을 올해부터 가지고 도입을 한대. 로봇팔을. 그 정도로 앞으로의 세상에서 사람이 일하는 영역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밑에 보면 자, 천천히 15분 남았어요, 얘들아. 우리 즐겁게 하자. 자, 여기 보면 추억의 싸이월드. 선생님들 혹시 싸이월드 들어봤어요? 우리 아가씨들 싸이월드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제 새로 오픈이 됐어. 내가 목사님과 나눈 글이 저 싸이월드에 있어.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지금 메타버스를 도입하면서 저 싸이월드가 새로 생기고. 여러분들 신한은행 광고 기억나요? 그 춤추는 여자 나오는 거? 그게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 아니야. 그 왜 망설이지 마고 막 춤추잖아요. 걔가 사람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요. 사람만의 역할들이 있어야 해요. 그게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면 여러분들 그럼 내가 없으면 비교해서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게 편리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지 않게 돼요. 가볼까요? 그 다음에 자, 저는 조금 전에 중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시대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자,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늘 교육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말로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러려면 똑같이 강남의 땅을 사고 똑같이 돈이 좋고 편리하다라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내가 조금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예요. 미션스쿨인데 되게 예쁘게 찍어놨죠. 저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자면 혹시 지금 고3 중에 연세대학교 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연세대학교 안 간 겁니다. 못 간 거 아니고. 연세대학교는 누가 지었게요? 누가 만들었게요? 자, 고3에게 질문해 봅시다. 누가 만들었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맞습니까? 네. 근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브란스 병원 자체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겁니다. 아시죠? 저게 방문국. 그 전에 갑신정변으로 가야 해요.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막 맞이했을 때 외국의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영종조 알아요? 정조 때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약용보다 정조가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요. 그 뒤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와요. 여러분들 그때 선교사를 박해해서 생겨난 사건이 뭐냐면 병인 박해, 병인 양요고. 이거 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미양류 때 일어났던 제너럴 셔먼호 때 거기에 있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던진 성경책으로 집을 지어서 만든 게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첫 이름은 늘다리골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의 배경에서 미션스쿨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혁을 막 일으킬 때에 갑오개혁 전에 갑신정변이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마다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거든요. 그때 민비의 형이 민영환이라는 사람이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고종이 찾아가서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세워준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광해원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세브란스 병원이죠. 우리의 복음의 흔적에서 미션스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사진은 이화여대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이끌어갔던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기에도 선교사님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옛날처럼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은 그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의 선교사로 이제 세워져야 해요. 창원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란 얘기예요? 5명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체프를 해요. 이들을 데리고 모임을 하고요. 그런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왜 즐거운지 아니까요. 그리고 변해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니까요.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철부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강철부대 제일 마지막 회에 보면 영상이 나오면 볼게요. 안 나오네요. 목사님 이거 나오게 도와주세요. 강철부대 여기 보면 자, 본 사람 저만 봤습니까? 아, 이게 다 저의 세대에 열광하는 모토구나. 강철부대를 보면 훈련받는 이들이 포기를 안 해요. 꼴찌를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 40톤이나 되는 타이어를 이렇게 막 제끼고 한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심지어 가다가 기절까지 하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서 가요. 근데 그의 대사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이 훈련을 포기하면 군인이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 대목에 은혜 받고 제가 울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변화되기를 포기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선생님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자, 핸드폰보다 제가 예쁘진 않지만 링크된 안 열려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보실래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눈빛으로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지. 자, 왜냐하면 제가 혹시 몰라서 카톡에 담아왔거든요. 자, 제가 요래서 불안이 높아요. 어디 가면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요. 자, 카카오톡에 제가 1시까지 제가 곧 맞춰드릴게요. 1시까지 맞춘다 그러면 기절할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바뀌면 포비를 아니면 정리할게요. 바뀌도 안 됩니다. 예. 화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이 뭐였어요? 로마에서.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외우면 제가 바나나 우유를 사드릴게요. 뒤에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네,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청할게요. 선생님 한 번만 쳐다봐 줄래요? 네. 플레이하고 안 나요. 그냥 정작 죄송합니다. 소리가 네, 소리 나옵니다. 한 1분 30초 정도에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707 부대랑 그 마지막 전에 SBT랑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707이 떨어지고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최전방 보급작전. 최전방에 뭘 보고 본대요? 이게 4명 서기가 좋구나. 주신다. 기절을 줬고 그냥 이기고 나서는 나 죽겠다. 정성 좋아. 이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손해 받았었거든요. 한 명 빠졌을 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게 진짜 미세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 제일 크거든요. 더 장애물 타이어가 있으면 다 치우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타이어를 정성은 역전. 와. 맞아, 이게 끝이야. 긴급지원. 뭐야? 그거 이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 미션이 또 있습니다. 미션이 또 있어요? 이 최전방 보급 작전의 마지막 임무는 전방에서 작전 중 부상당한 동료를 본부까지 후송하는 임무입니다. 지금 이진봉 지금 무전 듣고 지금 뭔가 지금 머리에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빨리 운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역전. 707 역전. 수단을 그렇게 가다가 정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다 결승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차린. 결승이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또 일어나죠. 야, 그래도 계속 707 포기 안 하고 오는 게 와. 단 한 명도 포기하는 배우는 없어요, 진짜. 군인이 포기하는 순간 국가와 국민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 말 멋있다. 저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포기하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실 전하고 싶었어요. 자, 정리할게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외모지상주의 속에도 살아가고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말, 제가 감히 이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편하고 편리하고 40가지의 모든 이들의 색깔이 넘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응원드리며, 여러분보다 제가 한 20년 빠르나요? 20년 빠르게 힘들지만 조금 덜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배로서,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배로서 살아가기를 응원드리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사실 더 어렵고 힘들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숙제를 던집니다. 10년 뒤에 예수님 믿을 거냐고 제가 물어봤죠. 20년 뒤에 예수님 믿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3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그때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응원드리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동그라미로 충분히 많은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